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지금 디 올뉴 그랜저 아주 핫한데요. 아주 핫합니다. 닥신TV의 옵션 고르기 영상도 아주 핫합니다. 제네시스에서 닥신TV 옵션 고르기 영상이 무려 G80은 162만 뷰를 자랑했고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G70 영상은 무려 99만 뷰를 찍었죠. 지금 이 올뉴 그랜저가 아주 핫한데 닥신TV 관점에서 옵션 고르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주로 옵션을 빼는 데 많은 중점을 둘 겁니다. 옵션을 내려놓기, 욕심을 포기하기, 그런 거에 중점을 둘 건데 옵션을 추가하는 건 쉬워요. 이 옵션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이제 직업이 의사인데 병원에서 환자분을 치료할 때 항생제를 시작할 때가 있는데 항생제를 시작하고 항생제를 추가하고 에스컬레이션에서 더 업그레이드 더 높은 항생제를 쓰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쓰지 않고 에스컬레이션 하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시점에 항생제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게 더 사실은 더 고급 기술이거든요. 자동차를 살 때 이거 있으면 좋지 않아요? 이거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풀옵션이 당연히 좋죠. 그건 저도 아는데 여러분 돈이 뭐 이렇게 나만 도는 건 아니잖아요. 돈 생각하지 않으면 뭐 풀옵션 하겠지만 자기 돈을 갖고 차를 사는데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 배달 주문할 때 3,000원 갖고도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옵션을 그냥 차를 살 때는 우리는 되게 그 가격 민감도가 떨어져서 막 추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에도 많은 앱들이 있지만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켜보지 않는 앱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 좋아하고 했었는데 나이를 조금씩 처먹다 보니까 지금 30대 중후반인데 지금 정도의 나이만 돼도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게 되게 어렵고 거의 쓰지 않는 기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구입을 하면서 정말 이 옵션의 진가, 이게 정말 꼭 필요한가, 이걸 정말 알고 선택하나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상위 트림서부터 이 옵션은 굳이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주요 논점들을 짚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주요 옵션들 좀 내려놓아서 큰 틀에서 이런 옵션들은 굳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정말 제가 고르는 정말 돈을 아껴서 선택하는 그런 깡통 옵션은 다음 편에서 제작 예정입니다. 제 영상 보시면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 올뉴 그랜저를 살 때 하이브리드를 살 거냐 가솔린을 살 거냐 고민 종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모델은 3,70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4,376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고 하이브리드를 사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를 꼭 사야 되는 분들이 있죠. 관공서를 다니거나 무슨 공영주차장에 자주 주차를 한다거나 본인이 좀 특수한 어떤 행정적인 요건에서 하이브리드를 꼭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생활 패턴에서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문제는 해당이 안 되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한다는 건 단지 경제적인 목적. 그러니까 기본이 3,700만 원인데 거의 650만 원 정도의 추가금을 들여서 하이브리드로 갔을 때 이걸 얼마나 더 탔을 때 나한테 이득인가.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를 구입할 적절한 시기는 언제나 하면요. 제가 종결해 드릴게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아도 차를 지금 당장 바꾸는 게 개이득이라는 생각이 들 그 시점이 차량을 변경할 시점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봐갖고서는 연비차가 이 정도 나는데 1년에 얼마를 주행해야 되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데 몇 년을 주행했을 때 내가 대충 손익분기가 어떻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꾸는 그 시점은 아직 이르고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지 않아도 이건 진짜 지금 당장 내가 타는 이 차 판매해버리고 싸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빨리 갈아타는 게 이건 그냥 계산기를 두들겨 보지 않아도 이게 훨씬 개이득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시점이 이런 차들을 선택할 시점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진 않았는데 아직은 이런 차들이 개이득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제가 타고 있는 중고 BMW 520 디젤을 타고 있는 게 저는 지금은 개이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무슨 진짜 자기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환경은 생각하지 않는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논리와 분위기가 많이 펼쳐질진 모르지만 저는 지도자가 진정한 친환경론자라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충분히 그 열매를 줘서 사람들이 그 친환경 정책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합류하지 않으면 정말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개개인이 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게 친환경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진정한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650만 원 주고 하이브리드로 가서 이거를 한 5년 뒤, 6년 뒤에 손익분기에 맞추고 그때부터 계속 타면 이득이다. 저는 그런 계산기 두들기는 지금의 시점에선 아직 전혀 이득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아예 없고요. 이제 내연기관 그냥 가솔린 차량으로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산다면.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현대자동차 옵션표가 좀 이제 제네시스 때부터 나타나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 옛날에는 좀 윗급으로 올라가야 이제 배기량이 올라가고 그 배기량이 높은 급으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옵션은 다 달고 있고 약간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큰 틀에서 프리미엄 트림, 익스클루시브 트림, 캘리그래피 트림 이런 옵션의 큰 트림이 있고 엔진 자체가 아무 트림에서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 프리미엄 트림이 지금 이 그랜저에서는 이제 깡통 트림인데, 이 트림에서 기본은 2.5 가솔린 엔진인데 단돈 250만 원만 추가하면 250만 원이 큰 돈이지만 엔진 2.5를 3.5로 올리는데 250만 원만 추가하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정말 개꿀 옵션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어디에 가치가 있냐, 어떤 거에 중점을 두냐라고 할 때 나는 6기통 3.5 엔진에 가치를 둔다고 치면은 정말 그냥 이렇게 낮은 트림에서 엔진만 250만 원 추가해서 3.5 엔진을 달 수 있고, 이런 파워트레인 계통의 어떤 출력을 중요시한다, 난 6기통에 관심이 많다, 그런다면 정말 가성비 개꿀의 옵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입차에서 3.5 정도의 엔진이 달린 차를 이 정도 급에서 살려고 하면 한 1억 정도 되죠. 1억 정도. 벤츠 E클래스 기준으로 E400 이제 3.0 엔진이잖아요. 대부분은 4기통 트림이고 E400을 살려면 거의 한 1억 정도 되죠. BMW 5 시리즈도 상당수는 4기통입니다. 6기통이 달린 걸 살려면 이제 540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540의 판매 대수는 굉장히 미미하죠. 중고차 시장에도 차 대수가 몇 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내연기관의 파워트레인, 6기통, 출력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 그쪽에 많은 가중치를 둔다면 현대자동차의 이 깡통 옵션에서 250만 추가해서 단돈 4천만 원에 3500cc짜리 엔진을 달고 나오는 신차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자동차 그랜저가 정말 또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 3.5 엔진이 정말 가성비 개꿀이니까 꼭 3.5 엔진을 선택하는 걸 제가 추천하냐? 그렇진 않아요. 고민하지 않고 3.5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이런 옵션을 고민하냐 안 하냐, 큰 틀에서 몇 가지 중요 옵션들에 대한 언급을 좀 할 건데, 그 차대에 맞는 적절한 급의 엔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비를 할 때 그냥 그 정도 물건에서 적절한 수준의 어떤 옵션이라는 게 존재해요. 옛날 초창기 1세대 그랜저는 3000cc 정도 돼도 출력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나무위키인데 1세대 그랜저, 이 당시에 이제 3000cc짜리 엔진 출력이 164마력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올뉴 그랜저 2500cc는 지금 보시면 출력이 198마력이에요. 대충 한 200마력 정도 되는데, 옛날에 나오던 각 그랜저 3.0보다 이게 출력이 무려 한 20-30% 더 높죠. 시대가 발전하고 출력이 좋아지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출력은 사실은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한 190마력, 200마력 정도, 그냥 100마력 후반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거의 되게 잘 나가는 차들에 속합니다. 300마력 이상의 차들은 사실 거의 필요 없고, 일상도로에서도 거의 체감을 좀 하기가 힘들고, 고속도로에서 고속 가속을 할 때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제 100에서 200 가속하고 이럴 때는 300, 400, 500마력짜리 차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대부분 이제 평속 주행하고 100에서 150 정도 가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198마력 정도면 사실 출력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차급에서는 저는 2.5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출력이 높아지는 게 장점이 아닌 게, 출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대갈통이 무거워지고, 그만큼 무거워지는 만큼 밸런스도 좋지 않고, 하지만 무게 배분 측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3.5보다 2.5의 장점이 있고, 이렇게 출력이 높아지면 브레이크도 좋아져야 되고 차대 강성도 좋아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데 사실 이 급의 차를 타면서 3.5의 배기량까지는 좀 너무 오버인 것 같습니다. 어울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뭐 E클래스에서 E400 에어 서스펜션 달려있는 E400이라든지 BMW 5 시리즈에서 540 뭐 이런 거는 욕심을 내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거기서도. 그런데 그냥 그랜저 정도는 2.5가 딱 적당합니다. 하고 출력은 충분합니다. 3.5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동차세를 내는데 제 이제 중고 520D가 11년 됐고 자동차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보시면 12만 9천 원 나왔습니다. 6개월에 12만 9천 원, 1년에 대충 한 26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그랜저 3.5를 구입하시면 세금이 1년에 한 100만 원 납니다. 저는 의미 없이 나가는 그냥 앉아서 내는 그런 돈을 좀 싫어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1년에 한 70만 원을 3.5를 사면 더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랜저 3.5는 좀 자기 돈이 아닌 사람들이라면 뭐 메리트를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회사 돈이라든지 뭐 그렇다면 뭐 내 돈 아니니까 3.5 사고 세금도 내고 2급에서 3.5는 좀 아깝습니다. 3.5 트림을 선택하지 않으면 H트랙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없는데요. 저는 그랜저에서 4륜구동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실 3.5를 선택해야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3.5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선택 자체를 못하는데 4륜구동 선택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진 않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잠깐 하나 빼먹은 얘기가 생각나는데 배기량이라는 게 적절한 차대의 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서는 한 3.5 내지 6기통 3.0 엔진급은 이제 기안급에서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벤츠로 치면 S클래스, BMW 치면 7시리즈 뭐 이 정도 급에서는 3.5, 3.0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랜저급에서 3.5는 좀 에바다. 4륜구동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제 4륜구동이 필요한 상황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그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저는 뭐 굳이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데 4륜구동이 요즘에 나오는 몇 가지 이유 중에 되게 크게 봐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출력입니다. 고출력 차들이 출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4륜을 달고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M3 뭐 이런 차들이 다 투휠 드라이브였는데 아마 요즘에 나오는 거는 4휠 드라이브로 나옵니다. 되게 좀 특이한 경우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옛날에 제가 뭐 90년대 뭐 이럴 때는 그냥 꽤나 슈퍼카라고 하는 그런 차들이 제로백이 뭐 5초대, 6초대 뭐 이랬어요. 6초대만 되면 진짜 빠른 차, 수입차들 중에서도 막 5초대 되면 정말 빠른 차, 이제 하이퍼카 정도 뭐 쉽게 살 수 없는 차 정도가 돼야 뭐 4초대 나오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웬만큼 고출력 차들 뭐 전기차로 가면 뭐 3초대 이제 흔하고 포르쉐 터보 이런 것도 3초대 정도 될 겁니다 아마. M3, M5도 제로백 제가 지금 보지 않았지만 제로백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렇게 출력이 높아지고 나면은 투휠 드라이브 갖고는 휠 스핀이 나서 차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로백이 빠르다는 건 가속력이 빠르다라는 거고 그 가속력을 확보하려면 수직항력과 마찰 계수와의 싸움인데 필요한 그립은 너무 많고 출력이 너무 쏟아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바퀴 굴림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쏟아지는 차들은 4바퀴 굴림으로 가요. 요즘 나오는 제로백 엄청 빠른 전기차들 혹은 슈퍼카들은 이제 다 4륜구동입니다. 이거 그랜저 3.5가 지금 슈퍼카인가요? 쏟아지는 그립을 통제할 수 없어서 4바퀴 굴림으로 갈 수밖에 없나요? 그렇진 않죠. 또한 약간 좀 스포티하게 주행하는 차들은 4바퀴 굴림으로 가서 4바퀴를 각각 제어하면서 요잉이라는 차를 좀 돌리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다이나믹한 운전을 할 때 각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어한다면 좀 이득이 생기는데 여러분 무슨 뭐 레이싱 하시나요? 그랜저 3.5 타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랜저를 타면서 굳이 막 엄청 다이나믹한 뭐 서킷 주행하면서 이런 차를 요잉축으로 막 좀 돌려주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 4바퀴를 좀 독립 제어한다?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공도로의 주행에서 내가 조금 좀 달리는 편이다라고 해도 뭐 이 정도의 4바퀴 굴림이 어시스트를 받을 정도의 주행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 없고 이제 뭐 눈길이나 뭐 이런 거에 대응을 하겠다. 내가 정말 산골짜기에 살아서 나는 뭐 강원도에 살고 4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이 영상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분은 뭐 알아서 하실 거고, 그 외에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사륜이 필요해? 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네가 산골짜기 안 살아봐서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전 37개월 공중보건이 생활하면서 그 누구보다 깊은 산골짜기 오지에서 37개월 생활한 사람입니다. 저도 잘 알아요. 산골짜기 가면 제설 작업 더 잘합니다. 요즘에 오지에 안 있어봤냐고요? 저 오지에 있어봤어요. 우리나라는 제설 작업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무슨 러시아에 살고 있고 노르웨이에 살고 있고 스위스 산 위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눈길이나 이런 빙판길에 대응을 하려면 사륜구동으로 대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징이 박힌 윈터 타이어라면 제가 좀 모르겠는데 윈터 타이어도 부족합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은 자동차로 주행하기는 그냥 무조건 위험합니다. 무조건 위험해요. 어떤 이런 옵션으로 극복을 한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속 주행을 하거나 주행을 하지 않거나 제설 작업이나 어떤 흙 뿌리는 게 충분히 되고 나서 운행을 한다면 모를까? 이걸 사륜으로 극복한다? 아직 그 눈길과 빙판길의 무서움을 모르시는 분들이죠.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연이랑 싸우는 거 아닙니다. 세계 유명한 포르쉐라는 브랜드, 그런 브랜드 혹은 뭐 BMW M 시리즈, BMW 이런 차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명차로 가는 이유는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는 옵션을 만들면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자연을 잘 이해하고 그 자연 법칙을 바탕으로 자연 법칙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들이 이제 명차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중간으로 밀어놓고 차대의 무게를 최대한 바닥으로 붙이고 루프 무게 최소화하고 리어 스포일러 해갖고 수직항력 확보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자연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하고 싸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4휠 드라이브 선택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지 않냐? 뭐 제가 약간 4휠 드라이브에 대한 생각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유보적인데요. 저도 뭐 본의 아니게 중고차를 사다 보니까 엑스드라이브 차를 한 대 갖고 있고, 뭐 어머니 차는 E400 중고로 샀는데 뭐 E400에 4휠 드라이브가 달려 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4휠 드라이브이기도 하고, 뭐 차를 사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껴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해보면 뭐 그냥 뭐 그래 있는 게 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꼭 필요하진 않아요. 고민 많이 제껴들었나요? 하이브리드 관심 없고요. 3.5 관심 없고 H트랙 4휠 드라이브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실 연비 1, 2% 높이려고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연비 1, 2% 높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그 출력이 그 휠 타이어까지 갈 때까지 그 구동 손실이 되게 크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뭐 안 줄여지죠. 사실 그런 게 그냥 다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낭비되는 에너지인데 굳이 네 바퀴를 돌릴 필요가 없죠. 돌아가는 물건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모멘트 관성에 해당되는 로딩이 해당되는 건데 그래도 네 바퀴가 더 안전하지 않아요? 더 좋지 않아요? 이거 마치 그냥 뭐 동네 앞에 있는 마트에 가는데 등산화 신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되게 그냥 좀 헤비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적인 온로드 그립 주행, 뭐 로컬 시내 주행은 물론이고 그냥 한국도로공사에서 잘 관리하는 1년에 하루 이틀 정도 빼고 대부분의 날들의 일상 규정 속도 이내의 고속도로 주행, 우리나라 고속도로 관리 또 엄청나게 잘 되죠. 독일 아우토반 간다고 사실 한국보다 고속도로가 더 잘 관리가 잘 되는지는 좀 의문. 우리나라 고속도로 되게 좋죠. 좋은데 이 정도의 온로드 그립 주행 환경에서 사실 뭐 투휠 드라이브 정도면 저는 뭐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4휠 드라이브가 꼭 필요하진 않고 뭐 어떤 면에서 약간의 이득인 상황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4휠 드라이브보다 2휠 드라이브 자체의 장점도 있어요. 더 라이트하고 구동 저항이 적고 용도에 맞는 차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마트 갈 때는 가벼운 운동화 신고 다니면 되는 거지 뭐 등산화 신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옵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 2휠 드라이브로 가는 게 오히려 옵션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들의 용도에 입각해서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에 대한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면 여러분의 그 오디오에 대한 옵션 뽐뿌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법칙, 제일 좋은 오디오는 순정으로 좋은 차량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자동차 오디오는 튜닝하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 오디오는 튜닝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오디오의 튜닝의 전성기는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옛날에 유명했던 사이트들이 있죠. 뭐 신길, 카오디오, 중고장터,
뭐 카오디오 뱅크 뭐 이런 유명한 몇몇. 옛날에는 사실 그 자동차의 오디오 데크가 약간 표준화되어 있어서 그 데크를 바꾸기도 쉬웠고, 데크를 바꾸고 나면 스피커를 바꾸고 싶어지고, 스피커를 바꾸고 나니까 앰프를 올리고 싶어지고, 앰프를 올리고 나니까 다시 무출 데크로 바꾸고 싶어지고, 무출 데크로 바꾸고 나니까 다시 스피커를 좋은 걸로 바꾸고 싶어지고, 그래도 뭔가 부족하니까 방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원 보강이 중요하니 캐패시터를 달기 시작하고, 뭐 중요하진 않은데 캐패시터면 충분한데 뭐 알터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하고, RCA 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RCA 신호 케이블을 바꾸기 시작하고, 스피커 케이블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까나레 이런 고급 스피커 케이블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 중복 투자가 되고 차를 계속 뜯었다 말았다 하니까 차가 이제 걸레짝이 돼요. 항상 차는 뜯고 나면 나중에 나사가 하나가 남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오디오를 튜닝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이제 중복 투자가 생깁니다. 중복 투자. 그 중복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한 방에 괜찮은 세팅을 해야 돼요. 그냥 그게 제일 쌉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오디오는 특성이 뭐냐면, 카오디오 특성이 약간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홈 오디오에 비해서 카오디오의 장점이 좀 존재하긴 하는데, 홈 오디오는 볼륨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아파트 사는데 막 우퍼 달고 볼륨 막 쭉쭉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오디오 환경이 좀 나만의 공간에서 좀 볼륨을 정말 빵빵하게 키우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운전하면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카오디오라는 게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오디오 짓하기 되게 좋은 환경인데, 반대로 이 장치를 좀 설치함에 있어서 세팅이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제 고음의 트위터는 방향을 타고요, 저음의 우퍼는 방향을 안 타고, 미드 베이스 같은 거는 방향을 거의 안 타지만 약간 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스피커는 울림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동차의 미드 베이스는 차의 문짝을 울림통으로 사용합니다. 이 울림통으로 사용하려면 이 문짝 무게가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방음을 한다고 하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덧대는데, 그 덧대는 작업의 그 방음이라는 게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개념의 방음이 아니고, 카 오디오의 방음이라는 건 그냥 문짝 무게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울림통을 만드는 겁니다. 진짜 오디오가 궁극으로 된 차는 문짝 무게가 엄청 무겁습니다. 돌덩이 같아요. 그 돌덩이 같은 무게에서 나오는 소리랑 그런 방음이 되어 있지 않은 문짝은 아무리 비싼 스피커를 달아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오디오는 세팅이라는 변수가 존재해요. 남의 카 오디오가 좋은 거를 그대로 갖다가 내 차에 설치하는데 같은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막 중복 투자하지, 돈은 돈대로 두니까 돈천 깨지지, 천이 뭐야. 그래서 오디오를 똑같이 카피를 했는데 그 소리가 안 나. 계속 맨날 주차장에 가서 차 오디오 들어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시름에 빠지고 뭐가 문제일지 생각하고, 그게 이제 뭐 취미 생활의 연속이라면 뭐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일상 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에 그런 오디오 튜닝을 하던 사람이 시름에 빠지고 나서 하는 선택의 끝은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순정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다 떼고 싱글 카오디오 장타에 다 중고로 내놓고서는 그냥 순정 세팅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의 평화를 얻죠. 야, 이 순정도 소리가 괜찮구나.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어서 내 마음이 너무 평온하구나 라는 그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귀가 제일 간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디오 세계의 궁극을 향해서 가면 여러분은 궁극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디오는 궁극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이 정도 딱 정해놓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쁘면 좀 안 되는데 그냥 웬만큼 괜찮으면 거기에 적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입차 중에 BMW는 기본 오디오가 정말 극악을 달리는 오디오를 제공하는 차들이 좀 있는데, 현대차는 그냥 오디오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기본 오디오도. 그러니까 오디오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데 이 보스 오디오가 좀 궁금하긴 하단 말이에요. 보스 오디오 옵션이 120만 원이야. 120만 원이면 되게 싼 겁니다. 이 보스 오디오가 이게 얼마나 좋은지는 내가 들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좋지 않다 하더라도 순정 오디오라는 장점이 있고 괜찮게 했겠죠. 괜찮게 했을 테니까 이 돈이면 그냥 하는 게 낫겠다. 내가 만약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한다면 저는 보스 오디오 120만 원은 이건 전 추가할 것 같아요. 이 120만 원 싸게 느낍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보스 오디오를 선택하려면 프리미엄 기본 트림에서는 이 보스 오디오를 선택을 못해요. 그러고 나면 문제가 뭐냐, 저는 이제 오디오에 관심이 많은데 그냥 조금 좋은 오디오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프리미엄에서 익스클루시브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대충 한 500만 원 정도의 추가금이 들고 100만 원을 추가해야 무려
600만 원을 추가해야 보스 오디오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익스클루시브에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추가가 되긴 하지만 전 사실 솔직히 이제 이런 건 별로 관심 없거든요. 단지 나는 오디오에만 좀 관심이 있는데 오디오만을 위해서 600만 원을 추가해야 된다? 근데 사실 그래도 비싸진 않아요. 이 오디오가 괜찮다면. 순정 오디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600만 원 들여서 나머지 옵션은 그냥 거저 주는 거라고 치고 나는 그냥 보스 오디오를 6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프리미엄으로 가서 120만 원 추가하겠다. 저도 약간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랜저 매장 가서 보스 오디오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이제 얼굴이 좀 알려지고 나서 이런 매장 같은 거 가는 걸 그리 좋아하진 않거든요. 뭐 누가 이렇게 알아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라서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인플루언서 뭐 이런 게 본의 아니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매장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언젠간 기회가 되면 제가 그랜저 보스 오디오에 대해서는 꼭 들어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원 가치가 있냐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일 간사한 게 귀잖아요. 포기하시면 돼요. 그냥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들어보지도 말고 관심 갖지도 말고 그냥 적절한 오디오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그냥 기본 오디오도 괜찮을 거거든요. 기본 오디오 들으세요. 거기다가 귀를 맞추면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이제 귀 이징이라고 하는데 귀 이징 하시면 괜찮게 들립니다. 현대차 정도면 괜찮습니다. 제가 2012년식 엑센트 디젤을 신차로 구입해서 탔었는데 그 엑센트 디젤의 기본 오디오도 현대차는 꽤 괜찮았어요. 꽤 괜찮았습니다. 현대차는 그냥 기본 오디오가 웬만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까요? 그 오디오 그 쟁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세계에 가면요. 그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되게 그 순박한 사람들이 많고 이 약간 호구들이 많습니다. 빈티지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이 호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약간 그 사람들의 세계에 가면 이게 정말 좋은 오디오를 듣는 게 아니고 완전 그냥 감성적인 영역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슨 막 한 50년 된 무슨 완전 꼬물딱지 스피커를 구해서 그거를 앰프에 물려서 소리를 듣는데 이제 막 커피를 한잔 하면서 듣는데 막 무슨 뭐 소리가 어떻고 품평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좋은 소리가 아닌데 이제 그런 거를 막 이제 스피커 고치는 무슨 스피커 샵에 가서 훨씬 좋은 스피커 새 거를 사는 것보다 비싼 돈을 들여서 고치고 이러는데 그 돈을 들이고 고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엣지 교환하고 이런 데도 코일 갈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빈티지 스피커 시장에 또 그 약간 호구들이 많고 그 호구들을 그냥 완전 등쳐먹는 그런 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고품격 닥신TV에서 빈티지 스피커, 빈티지 앰프 수리하는 좋은 업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빈티지 오래된 스피커 수리할 일 있으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 세운상가인가? 그쪽에 있을 텐데 연음향사라고 있습니다. 연음향사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인데 거기에 가십시오. 거기에 가시면 아주 저렴하게 그 자리에서 수리를 해줍니다. 되게 장비를 화려하게 차려놓고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오실로스코프 보여주고 희양찬란한 언행과 이제 그냥 말재주로 등쳐먹는 그런 업자들도 좀 있는데요. 그런 데 가서 사기당하시지 말고 빈티지 스피커 고치실 일 있으면 연음향사에 가시고 거기서 안 되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앰프를 고치고 싶다. 그럼 어디 가냐? 그 용산 전자상가의 문테크에 가십시오. 문테크에 가면은 그냥 합리적인 가격에 수리를 해줄 거고 거기서 안 되면 그것도 그냥 버리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그냥 뭐 오래된 물건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문테크 정도에 맡겨보시고 거기서는 그냥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웬만한 데 다 가봤습니다. 그 빈티지 이렇게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는 뭐 몇 개 있잖아요. 웬만한 데 다 가봤는데 저는 문테크가 제일 확실했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수리도 빠르고 뭐 군소리 없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서부터는 다른 논점들을 주제로 옵션 포기하기 영상을 할 건데 안전 옵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안전 옵션을 보시면 전방 추돌 방지 보조 뭐 이런 옵션들, 스마트 스탠스 1 뭐 이런 옵션들을 이건 정말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안전과 관련된 건데 안전에 돈을 아끼면 안 되잖아요. 목숨은 소중한데 이것에 대해서 고품격 닥신TV에서 이거를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